자,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차량은 옆에 있는 흰색의 쉐보레 크루즈라는 차량인데요. 2011년 3월부터 GM 대회에서 쉐보레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 있는 크루즈가 원래는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크루즈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2010년 9월달 이후부터 1800cc 차량이 생산되면서 기존에 답답했던 1600cc를 좀 대체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차량 어떤 차량인지 설명드리면 크루즈 1.8 LTZ 플러스입니다. LTZ라고 할게요. LTZ 플러스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고 LTZ 플러스에는 버튼 시동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연식은 2012년 4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03,000km 주행했습니다. 사고는 앞에 휀다 하나, 뒷문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고 소유자 변경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내차 피해는 두 건에 200만원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옆에 정리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체 점검해서 누유는 있는지 또 부식이나 수리할 곳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다음에 구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체 점검하러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번 크루즈 하체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부식이죠. 차체 뼈대 부식이 없고 사고는 뒤쪽에도 없습니다. 자, 뒤쪽에는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죠. 쇼바 터진 데 없고요. 스프링 괜찮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가 70%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뒷타이어는 편마모 없이 한 90%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를 같이 교체하신 것 같고요. 머플러에도 누유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자, 이쪽에는 식었다가 또 열받았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부식이 나기 마련인데 이 뼈대 부분을 보시면 깨끗하죠. 자, 앞쪽 미션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엔진 오일팬이고요. 옆쪽에 있는 게 미션 자체입니다. 자, 엔진 미션의 누유는 안 보이고요. 자, 조인트 터진 데 없고 타이어로드 볼도 괜찮습니다. 위쪽 스프링이 보이시는데 스프링까지 해서 쇼바거든요. 앞쪽 쇼바 터진 데 없고요. 반대쪽도 조인트 터진 데 없고요. 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쇼바도 터진 곳이 없이 깨끗합니다. 자, 지금 요 뭉치 자체가 오무기어인데요. 오무기어 쪽도 괜찮고요. 엔진 헤드 쪽도 보시면 노수 흔적이 없습니다. 자, 물 관리를 좀 잘했으려나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물 관리를 얼만큼 잘했는지 보고요. 특히 크루즈는 구동의 관리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미션을 잡아주는 미미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앞쪽에는 누수 흔적 없습니다. 파이프들 마찬가지. 컴프레셔도 새는 데 없고요. 좋네요. 자, 앞타이어는 앞타이어랑 뒷타이어랑 동시에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타이어가 지금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동시에 교체를 하셨고 뒷타이어는 앞쪽으로만 구르기 때문에 크게 마모가 없었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자, 앞쪽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이어를 교체하시면서 앞뒤 브레이크 패드도 같이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엔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전차주분께 내용 듣기로는 이 코일을 교체를 한번 받으셨답니다. 다른 차량과 다르게 이 크루즈가 점악 코일이 4개가 한 묶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좀 불리한 면도 있는데 어차피 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도 고장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일 누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엔진은 꾸준하게 점검을 받으셨던 차량입니다. 자, 이번엔 벨트 살펴볼 건데요. 주행거리가 10만 km 되는데 벨트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고무기가 하나도 안 빠졌고요. 그 다음에 한 2-3만 km 정도 주행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15만에서 16만 km 때 바깥 벨트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때 마모가 돼 있으면 바깥 벨트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구동액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이랑 구동액이 섞이면 이렇게 맑은 색깔이 안 나오고 냉각수 보조 탱크의 바깥쪽의 색깔도 좀 변하는데 요건 깨끗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아까 브레이크 패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죠. 자, 양은 위에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색깔도 좋습니다. 배터리는 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칸 내려가는 게 딘 타입이죠. 제조 일자가 2019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지금 2020년 12월이니까 이제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배터리라고 생각되고요. 엔진 커버 주변으로 해서 누유 흔적이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네요. 뒤쪽 볼게요.
자, 엔진 뒤쪽도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 마찬가지로 누유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무기호도 새는데 전혀 없고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모품도 확인해 봤습니다. 소모품 관리 잘 돼 있고 누유 없는 크루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크루즈 얘기하면 미션 걱정을 많이 하죠. 미션이 뭐 굼뜨니 아니면 미션 가격에 비해서 내구성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 이 차량 미션이 교체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션 작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미션이 망가지면 변속이 안 되겠죠. 미션은 그이들 하기 때문에 변속이 잘 되는지 보고요. 또 변속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3단이고요. 순식간에 80km를 넘어갑니다. 미션의 변속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되고요. 브레이크 좋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차가 떨리거나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변속간에 충격이 없고 슬립 현상, 즉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미션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운전을 꼭 해보셔야지 미션이 이상이 있다 없다를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1.6의 경우에는 미션이 아무래도 대응이 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1.6 엔진이랑 이 보령 미션이랑 별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미션이 잘 깨지거나 아니면 잘 고장이 났습니다. 1.6보다는 1.8에 대응하는 미션 자체가 좀 잘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주행할 때도 그렇게 막 느리거나 아니면 RPM만 올라가고 차가 기어가는 1.6 같은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운전 마치겠습니다. 자, 크루즈 1.8 외관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요 스타일이죠. 1.8이나 1.6이나 외관상으로는 달라진 게 없죠.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쉐보레 마크가 다 있기 때문에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앞에 GM 대우 마크는 없고요. 크루즈는 모두 다 쉐보레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썬팅이 굉장히 진하게 잘 되어 있죠. 위에는 썬루프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크롬 몰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17인치 타이어 확인했고요. 자, 뒤쪽에는 크루즈 LTZ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뒤쪽에 썬팅이 약간 약하네요. 측면보다는 그쪽 후면 썬팅이 약간 약한 느낌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트렁크에는 이렇게 캐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이렇게 걸면 됩니다. 자, 크루즈는 뭐 전 차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타이어 리필 키트가 있고요. 예비 타이어는 없습니다. 뒤쪽에도 사고 온 적 없죠. 이 차량은 단순 교환된 차량이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쪽에 가장 뒷부분까지도 사고 온 적 전혀 없습니다. 이번 크루즈는 LTZ 등급의 차량이라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키고요. 스마트 키만 몸에 있으면 여기 도어를 이렇게 잡는 것만 해도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열 때는 다시 잡고 당기시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자, 다시 닫을 때는 문만 살짝 잡아주시면 이렇게 문이 잠깁니다. 자, 스마트 키가 몸에 없으면 그래도 문이 열리네요. 아마 반경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실내 타보겠습니다. 자, 여기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죠.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103,466km 주행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접는 게 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내리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요. 자, 펴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밑으로 당기시면 사이드 미러가 펴집니다. 운전석 쪽, 조수석 쪽에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각도 조절이 되겠죠. 자, 이번 차량은 크루즈라서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유모였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당연히 장착되어 있죠. 자, 후방 카메라도 제법 잘 나오고요. 자, LTZ 등급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되어 있다 했죠. 여기 오토가 적혀져 있어야지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는데 같은 크루즈 12년식이라도 옵션에 따라서 요게 없을 수 있으니까 있는 차량으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러와 블랙박스가 좀 오래됐네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 가볼게요. 자, 이제 가죽 시트를 볼 건데요. 뒤쪽에는 사람을 거의 안 태웠나봐요. 가죽 시트 깔끔하고 원래 순정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매트도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크루즈에 숨겨진 기능이 있죠. LTZ 등급에는 동급 최초로 6대4 폴딩 시트가 됩니다. 이렇게
접히죠. 그 다음에 저기 6부분도 긴 부분 있죠. 이것도 다 접힙니다. 접어서 트렁크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뒷좌석이 전부 다 접힙니다. 트렁크 쪽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짐은 못 싣겠지만 긴 짐 같은 거는 충분히 실어서 옮길 수 있죠. 자, 뒷좌석에는 송풍구가 없지만 12V 아울렛은 마련되어 있고요. 앞좌석의 가죽 시트도 깨끗하죠. 이렇게 요거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셨던 차량 같아요. 자, 앞좌석은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오토라이트 있는 건 안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루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크루즈를 비롯해서 쉐보레 차량이나 일부 수입 차량은 연료 주입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이 크루즈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루즈는 문이 잠겼을 때 이렇게 연료 주입구도 잠기게 됩니다.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연료 주입구도 이렇게 눌리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따로 캐치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크루즈는 수입 차량이라서 계기판에 킬로미터 또는 마일로 표시가 되는데 그것도 계기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0만원짜리 흰색 크루즈 차량 소개를 모두 마치고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또 제가 판매하는 차량 이외에도 제가 직접 가서 구매 대행까지 하니까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오늘처럼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파는 최부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